안녕하세요. 3월 25일 4주차 3강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합니다. 모타의 회전 원리, 항상 회전 자재. 그리고 해줄 포인트는 이 부타스의 완사이클을 짧게 하면 속도를 올릴 수 있고, 길게 하는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이 있죠. 농기모드 회로도 베이스도 모드 가능.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모타를 단면으로 봅니다. N극이고 S극이 어떻게 돼요? 뒷면으로 펴는 N극과 S를 90도로 교차시킨 거죠. 쉽게 해서. 그리고 영구 좌석이 되고 고정자 권선. 한마디로 이게 코이드예요. 자, UVW, UVW, UVW. 자, 120도로 교차시킨 거죠. 그 다음에 그 회로 구성해서 타이어 전체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RST. 자, AC220. 자, RST. 이렇게 되는 거죠. 2미니트. 자, 요거는 콤바타입니다. 콤바타의 정유회로 여기에서 이 교류를 정유회로의 배치를 정해서 평활회로 DC로 바꾼 거죠. 자, 이렇게 된 타형을 어떻게 돼요? 끝에 가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자, DC로 바꿨죠. DC에서 IGBT 인버터에서 드라이브 모듈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통해 가지고 모터를 굴리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아날로그 형태를 되는 거고. 하지만 요거는 디지털 0과 1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0과 1을 아날로그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자, 여기서 서버 파워 드라이브의 베이스를 오프, 온 할 수 없도록 베이스 블럭이라고. 서버 온 베이스를 온, 오프 하도록 베이스 블럭을 해제시킨다. 그런 거죠. 서버 온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그 회로 구성에서, 고 즉,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아날로그 교류를 디지털 교류로 바꾼다는 얘기죠. 자, 정유회로예요. 이제 정유회로. 자, 컨버터에 보면 정유회로 있죠. 뭐를 나타내냐면 요걸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상용 교류 전원을 직류로 바꾸는 회로로 사이리스터를, 사이리스터를, 사이리스터를 다이오드라고 생각하고 파형이 정리된다. 이를 컨버터라고도 한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다이오드는
이렇게 배치를 시킨 거죠. 자, 입자치. 나가는 조금 작대요, 이거. AC 220V가 이렇게. 자, 이 최고치가 280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정도를 200V라고 하죠. 자, 시로치라는 게 이게 나오는데, 시로치는 200V라고 하지만, 220일 수도 있죠. 자, 최대치는 220 곱하기 루트 2, 280이 나오는 게 최고치. 최대치가 되는 거죠, 시대에 비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방향. 이 방향으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보통, 마이너스 플러스로는 못 갑니다. 요게 이제 정류 다이오드의 기본 개념이죠. 자, 여기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통하겠죠. R상, S상, T상이죠. S상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되겠죠. 자, 세 번째도 이렇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이쪽으로는 흘리지는 않겠죠. 반대쪽으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공급 밑에서 돌아서 이렇게 와서 이 방향으로 통해가지고 이 방향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즉, 이렇게. 정방향, 아니, 정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을 마이너스 부분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평세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교류가 흘러가죠. 한 번 줬다가 한 번 안 줬다. 한 번 줬다가 한 번. 이런 식이에요. 자, A로 이렇게 흘러가면 점선이 아니에요. 실선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요. 이렇게 가서 부하. 즉 못하죠. 부하로 쭉 들어오면 거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A로 들어가서 이렇게 모터 거쳐서 B로 나갑니다. 이게 ON이에요. A ON. 그 다음에 A ON 오프가 되는 거죠. B가 ON 시키는 거예요. 이제 B가 ON. ON이 되면 점선이에요. 점선.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 점선 따라가서 이렇게 플러스 6번으로 가서 거쳐서 내려와서 요 흘러가는 그 방향이 되겠죠. 어, 어, A온, B온, A온, B온이에요. 지역 여기서 그 교류가 흐르는 방향, 어, 교류, 실전의 방향이죠. 실전의 방향 이렇게, 그다음에 요 파선, 요 점선이죠. 파선의 방향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돼요? 온, 오프, 그 한 번 하는 걸로 인해서 밑에 있는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완이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유세로의 번째 상활회로 직류에 포함되는 맥동부는 매끄럽게 하는 부분으로 대용량의 컨덴서를 사용해서 전하를 축적을 한다. 자, P와 N급과 P급 그런 얘기를 좀 들었죠? 자, Q, 자, 용량이죠?
F는 CV, 가령 1000 마이크로 패러드의 콘덴서에 300볼트를 인가했을 때, 300볼트를 인가했을 때,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등의 300은 0.3C, 즉 0.3C의 변화가 콘덴서에 축적이 됩니다. 평활회로는 정류된 직류전압 이완을 평활력 콘덴서에 맥동분의 적은 직류전압 이투로 변화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평활회로를 콘덴서에 도출된 전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80은 최대치죠. 루트 2를 곱했죠. 1.424를. 그래서 이 맥동 타형, 리플 변압이다. 한마디로. 이완, 리플 출력 전압, 평활 콘덴서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가되게 되죠. 그 평활 콘덴서, 이 콘덴서, 평활 콘덴서로 통해 가지고 완전 깨끗한 직류로 전압이 되는 거를 직류 평활 타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평활 해보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이, 어, 이런 이제 그다음에 자 드라이브 헤러예요. 자 인버터 쪽이에요. 자 위에는 이 평활 헤러라든지 정류 헤러 이렇게 컨버터 쪽 얘기지만 여기 다음에는 인버터 쪽 얘기, 인버터죠. 자 PWM 펄스 폭 모디피케이션 펄스 폭을 인상을 마음대로 주파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어요. 자, 요게 인버터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A, B가 있죠. 자, 직류를 교류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직류를 교류로. 자, 전원이 있죠. 직류의 직류. 이거를 교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오른쪽처럼. 자, 직류를 털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처럼 보이죠? 교류가 된 겁니다. 자, 이 그룹을 만드는 회로예요, 이거는. 자, 직리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스위치가 S1, S2, S3, S4. 이 램프는 뭐냐면 모터가 되는 겁니다. 자, S1, S2, S3, S4를 스위치를 어떤 식으로, 즉, 그, 뒷바탕은 스위칭을 합니다. 모노크를 어떤 식으로 기가 막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교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S1하고 S4를 ON이죠. S1하고 S4를 ON. 나머지 S2하고 S3는 오프 상태예요.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흐르는 걸 알죠?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는 받아들이는 거고. 자, 플러스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S1이 온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리겠죠. 전류가 흘러서, 요거 실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서 램프가 켜지고, 그 다음에 S4가 온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흘리겠죠. 이렇게. 요게 플러스예요. 자, 마이너스는 뭐냐 하면 S2, S3를 온, 요놈하고 요놈을 온 시켰을 때죠. S1하고 S4는 오프죠. 자, S3를 온시켰으면 어떻게 돼? S1으로 가지 않고 S3로 가겠죠. S3로 가서 S4 죽어 있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S2가 살아있으니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마이너스 가는 거죠. 즉, S1, S4를 온, S2, S3를 오프 하면 이러한 교류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스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래서 스위치입니다. 자, 여기서 스위치 S1과 S4를 온하면 램프에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립니다.
스위치 S와 S3를 온하면 램프에는 뒤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 조작을 일정 간격을 연속해서 하면 램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교대로 반전하는 교류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 변화, 주파수 변화, 주파수 변화. 오, 크게 한번 아웃풋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직류를 보여주는 방법, 만드는 방법,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스위치를 S1, S4, S2, S3를 스위치를 바꿔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주파수 변화는 없어요. 주파수 변화는 뭐냐면, 그 스위칭의 속도를 바꾸는 거죠. 스위치의 속도를 바꾸면 주파수가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전압을 변화하는 것, 전압. 자, 자, 주파수 변화입니다. S1, S4를 0.5초, 그 다음에 S2, S 0.5초. 자, 여기서 스위치 S1, S4를 온오프할 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됩니다. 예로서 S1, S4를 0.5초간 온하고 S2와 S3를 0.5초간 온하는 조작을 반복하면 1초간 1에 반전하는 교류, 즉 주파수의 교류가 됩니다. 1초, 1초, 0.5초, 0.5초, 아니 0.5초, 0.5, 1초가 되죠? 1초면 요건 1Lg가 되는 거예요. 1Lg. 그런데 0.5초, 0.5초가 아니고 요 요거를 60번, 1초 동안에 60번을 튀겨버리면 60Hz가 되는 거죠. S1, S2, S1, S2. 일반적으로 S1, S4와 S2, S3를 각각 같은 시간으로 온하면 1사이클의 합계를, 1사이클의 합계를, 1사이클의 합계를 T0초로 하면 주파수 F는 T0초분의 1이 됩니다. 즉, 풀기가 되는 거죠. 1초 동안에 요게 한 번이면 1Lg, 1초 동안에 요, 요런 게 60개가 발생이 되면 60Hz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1초 동안에 60번이 아니고 120번을 하면 120Hz가 되겠죠. 200번 하면 200Hz가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 제어라는 얘기죠. 인버터가 이런 역할을 하죠. 네, 전압을 변화한다. 이렇게, 요게 기본 그거예요. 자, 직률 교류로 만드는 상태에서 전압을 바꿔보는 거죠. 자, 스위치, 여기 회로가 나와 있지만, 스위치를 온오프 하는 시간을 자세하게 온오프 하는 것에 의해 전압을, 자세하게 온오프 하는 것에 의해 전압을 받는 예로 S1과 S2가 온하는 시간을 반으로 하는 동작을 실시하면, 출력 전압은 직류 전원의 직류전 2의 반의 전압, 2분의 2이 교류가 된다. 즉, 전압을 높게 하려면, 온 시간을 길게 하고, 전압을 낮게 하려면 온 시간을 짧게 한다. 이런 제어 방식을 펄폭 제어함으로 펄폭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거를 길게 길게 하면, 저럼 이렇게 잡으려면 길게, 요거를 짧게 하면 전압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전압을 높게 하려면 온 시간을 길게 하고 전압을 낮게 하려면 온 시간을 짧게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전압이 높고 전압이 낮고 길게 잡으면 길게 잡으면 전압이 높아지고 짧게 하면 이렇게 짧게 보면 전압은 출력 전압은 낮아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전압 변화 방법이에요. 자, 공식은 간단합니다. S1과 S4를 원하는 시간을 반으로 하는 동작을 실시하게 되면 출력 전압은 반의 전압의 교류가 되고 한마디로 전압을 높게 잡으려면 온 시간을 길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전압을 낮게 하려면 온 시간을 짧게 합니다. 이러한 제어 방식은 펄스폭 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 펄스폭 모듈레이션,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의 약어로서 트랜지스터가 직접 증폭하는 것이 아닌 같은 모양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신호를 증폭하는 방법이다. 서브파기의 경우에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그동안 AC 다이오드 AC가 들어와서 컨버터에서 직류로 바꾸죠. 자, 직류 다이오드로 들어오죠. 콘덴서가 있고, 자, 여기 트랜지스터예요. 자, 모터가 있고, 1, 2, 3, 4, 이렇게. 모터의 단자 A 플러스에 B 쪽에 마이너스 변압을 가하면 전류는 A에서 B로 흘러서 모터는 정해져간다. 역으로 B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를 가하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B에서 A로 흘러서 역회전 하는 거죠. 자, 트랜지스터 1, 2, 3, 4를 각각의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오드와 컨덴서는 A시전을 DC로 변화하게 정타 전류 회로임으로 큰 전기라고 보장합니다.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S1, S4, S2, S3 이렇게 흘러서 1, 4, 2, 3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올리고, 요렇게 해서 역회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드라이브 회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3단 교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1, 1, 2, 3, 4, 5, 6. 똑같아요, 방식은. 3단 교류를 만들려면 스위치 S1, S2 접속하고 옆에 스위치 동시에 우측의 타이밍에 온오프합니다. 우측의 타이밍에 온오프는 거죠. 또한 6개 스위치의 온오프를 시키는 순서를 바꾸면 UV, VW, WU의 상위 순서가 바뀌게 되어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그냥 이렇게 한다. 그래서 즉 S1, S2 S1, S2,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바꾸면은, 스위치 타이밍, 요 순서대로 바꾸면 3점 교류가 되는 거예요. 스위칭 소자는 IGBT
insulated gate bipolar 트랜지스타. 한마디 트랜지스타인데요. 반전의 소자가 이용되고 있다. 인버터의 출력 주파수가 낮을 때는 출력 전압도 낮추고 출력 주파수가 높을 때는 전압도 높게 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 출력 주파수와 출력 전압의 관계를 VF 패턴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회생 브레이크, 회생장. 뭐 앞에서 한번 얘기 한번 한 거, 그 내용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모터는 한 번 회전해서 동력 에너지를 얻으며 발전기력의 역할도 갖게 되어 역기동 전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터의 감속시 과대한 전압이 주회로 소자에 걸리게 되어 다이오드나 IGBT를 파손하게 된다. 이로 인해 Pn 간의 견합에 상승한 것을 상승하는 것을 검출해서 시야를 온시켜서 회생장으로 전류를 열로 변환해서, 저항, 열로 변환해서 Pn 간의 전압을 낮춘다. 또 주회로 오프 시에도 동작해서 주회로 방전을 시키는 역할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디비전, 아까 이것도 설명을 했죠. 모터가 있고, 모터 최끝단에서, 오프했을 때 전류를 이 저항이 다 잡아먹는 거. 그래서 뒤에, IGBT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게, 이 DB, 다이나믹 브레이크. 자, 그 다음에 전류 검출 회로가 있죠. 전류 검출회로. 피드백 시키기 위해서는 전류를 검출하는 회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는 홀 효과를 낮춘 홀 소자의 화살표 방향으로, 자,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전압이 있고 자기가 발생이 되고,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서 전류 방향과 직각으로 자기를 가하면 전류 I와 자기의 양방과 각각의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홀 효과라고 하면, 현재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커런트 트랜스는 홀 효과를 이용해서 전류 검출을 행하고 있습니다. 정적 토크라는 게 이제 못하마다. 정적 토크는 이렇게 이러한 회전 속도, 정적 회전 속도분의 정적 출력. 이게 정적 토크, TM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77kW 4폴짜리 정적 회전 속도 1730, 정적 토크는 20.4 뉴턴이 되는 거죠. 1730 RPM 나누기 3.7kW. 요거를 정적 토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또 공유를 좀 다시 해봅니다. 화면 공유.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3월 25일 로봇공학 3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 잘 슬기롭게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